김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진짜 무죄 맞습니까? 이 사안이 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주범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더 잘하실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윤 쪽은 X가 뭘까 모르겠죠. 무슨 심도 없고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놈들인데 라고 하면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아 버렸어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그리고 결정 시기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결과는 검찰에서 우리가 진짜 기록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을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믿어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불기소 날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왜 하필 어제 불기소했습니까? 왜 오늘 국감을 앞두고 어제 불기소했습니까? 뻔하죠. 오늘 국감장 나와서 불기소한 이유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답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이래서 불기소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니까 무죄가 맞습니다.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어제 한 겁니다. 매우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 과정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치 검찰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참칭 검찰이 돼버린 겁니다. 네, 또 한동훈 독대하기 전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요? 고발사주 고발장 알고 계시죠? 우리 수원 고검장님 잘 아시죠? 이 사건으로 수사도 받았잖아요. 잘 아시죠? 네. 자,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만들어진 고발사주 고발장이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이때부터 불기소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 고발장이 뭡니까? 김건희는 불기소인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주가 조작했다라고 하는 최강욱 등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는 고발장입니다. 이 고발장, 대검에서 만든 고발장에 이미 이때부터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놨어요. 어제는 형식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12시에 매도하라고 하는 이거 진짜 우연 맞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지검장님 12시에 매도한 이 3,300원에 8만 주 매도한 주문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주문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 어제 수사 결론을 보셨는지 제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저 부분은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알아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수사 결과 주문을 낸 걸 확인했냐는 거예요. 저희 수사 결과를 아니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걸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번호수를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판단에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시죠. 저희 증인들, 참고인들도 기다리셔서. 그래도 너무 답을 못하게 하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뭐 경청을 했는데 질의는 되게 되게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검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지검장님 하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게 2024년 5월 16일입니다. 15일에 제가 밤에 부임하기 전날 전화를 받고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공판검사의 건의를 받고 제가 그렇게 입증을 할 거면 해라라고 흔쾌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사부장도 그대로 유임을 시켰고 평검사도 그대로 그 수사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수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수사팀에게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고 검토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 이제 들었던 것은 이게 지금 4년이 된 사건입니다. 4년 동안 왜 처리를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하튼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저는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사팀에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 대면 조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대면 조사를 했고, 대면 조사를 한 후에 결국 항소심 판결이 4실심 종결심이기 때문에 그 항소심 판결을 보고 지금 한 달 만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갑자기 막 새로운 사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4년 동안 계속되어 온 사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국감 하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겠다 이미 결정한 걸 봤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감을 통해서 지금 진실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최고의 수사 책임자고 치안하고도 직결됩니다. 탄핵되면은 민생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에 좀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며칠이나 근무했습니까? 하루 만에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방통위원장 케이스에 이어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수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는 다단계 사건도 많고 금융탈세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하면 그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배려해가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고발 동기도 조국 사건 수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압박하기 위해서 고발한 사건이고요. 법원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없고 신고자도 없습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현재 시의성도 없고 특히 최고 주범이자 수혜자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민생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사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건은 검찰이 이런 사건만 하고 나머지 민생 사건은 안 합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이고 더 수사하지 말라는 겁박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사 기록도 지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데 오늘 국감도 사실 하나만 한 것이 이미 지금 딱 지침이 내려왔어요. 탄핵하겠다고. 범죄 피해자 보호나 강력범죄, 성범죄, 범죄 예방, 비자 출입국 제도, 민생과 직결되는 일이 얼마나 많고 현안이 많은데 지금 탄핵과 특검에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몇 주 전에 방송에서 민주당이 무려 45년 전에 있었던 계엄 가능성을 꺼내 들었어요.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즉시 계엄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미 몇 주 전부터 대규모 장애투쟁 준비하는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11월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당선 무효가 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장애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해서 11월 2일부터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기간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뻔히 속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요. 아까 주거지 휴대전화 왜 압수수색 안 했느냐고 반문하는데 이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범위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 내역 지금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강제 수사를 다 하고 했는데 관련성이 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주거지 압수수색 등등 뭐 무더기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선 직전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지적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증거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셨다시피 사건 관련자들 누구도 공범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카카오톡이나 당시 그분들끼리 통화 녹음도 다 확보를 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도 관련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다른지 표까지 정리해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실체 없는 사건보다 더 실체가 있는 거는 쌍방울 대납 사건, 이런 건 800만 불이나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안보가 위중한데 북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원장 지검장님 좀 수사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이창수 검사장님, 보통은 국감을 앞두고는 이런 민감한 사건을 절대 처리하지 않던 것이 검찰의 관행입니다. 일부러 국감 끝나고 조용히 처리하지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전쟁하듯이 전쟁 선포하듯이 이런 결정은 안 오는데 우리 이창수 검사장님 과거에 훌륭했고 또 법무부 근무 경험도 많잖아요. 국회로 간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나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결국은 법무부와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서 날짜까지 다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도 저는- 이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자, 국감 전에 처리하고 이 자리에서 근데 그 많은 네. 허구한 날, 그 많은 날 두고 굳이 어제입니까? 그- 보궐선거는 끝나야 했고 국감 하루 전이고 그 날이 어제였던 것인가요? 뭐 그 사이에도 할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제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됐습니다. 날이었어요. 그날 처리를 네, 해야 했던. 네, 네. 그 날짜를 누가 점지를 해줬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게 잘 골랐군요. 자, 제가 통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선거 우리 날은 잘 안 하니까요. 나가는 우리 검찰 간부들, 인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특수검사들, 여기를 이제 보통 정치검사들이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정치검사들의 행태, 비난의 정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는 탈탈 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앞두고는 그 앞에서는 덜덜 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례에 다 해당하는 것이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성남시청장 때 정자동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들 부를 때 수사관들이 나가서 출입 기록도 안 남기고 그리고 비밀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차벽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수사 과정, 소환 과정도 비밀리 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그건 그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아닌 것으로 공무원 알고 쪽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은 그렇게 시청장이 수사- 모르게 왜 밑에서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수사할 수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성남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또 착수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4년째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가족 전주지검장 있으면서 그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다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는 그 두 가지는 탈탈 터는 수사의 전형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명품백 사건은 전임 검찰총장 모르게 불러서 조사를 패싱하는 조사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지휘권이 국감을 배제돼 앞두고서 있어서 이렇게 한동훈 죄송합니다.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의문을 품는 무혐의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끼치는 공적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선의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못했던 이유는 뭐 대통령에 그런데 대한 은혜 갚깁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가 수사팀과 계속 회의를 한 아까 결과 내가 보여줬던 화면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보여주신 거는 그 신한 저게 알았다는 증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무시를 해요? 저 부분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 판단법만 그렇게 다릅니까? 아니요. 신한투자증권의 저 직원의 녹취는 저 부분은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투자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 카톡까지 있잖아요. 지금 기소된 부분은 말씀 나오는 저렇게 그러니까 논의를 했던 사안인데 저거는 증권 저것을 어떻게 지점장 모르는 관계일 수가 있다고 주장하냐 이 말이죠. 증권 지점장하고 알겠습니다. 상의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저거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선의
후배들 조직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고서도 계속 공직에 남아 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하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 사건을 결국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네.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공개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무자파란 말 알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단 말이죠. 혼자 묻혀도 될 일인데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토론에 참여시켜가지고 같은 죄인을 만듭니까? 나중에 저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배들은 제가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순장당하게 생겼는데 그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내가 경험이 보기에는 많은 대통령한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검찰 대통령한테 조직과 여러 후배들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그걸 은혜가 은혜,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가놓고도 은혜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건 저한테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여기서 모욕적인 질문이 뭐예요?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통령한테 자, 의원님들, 오늘,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리 이창수 중앙지검장께, 이것도 증인 보호 차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박균택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했습니다. 좋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저를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검사들입니까?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한 사람은 적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소하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건은 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록을 보고 네.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불쑥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결정을 한 것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안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네. 제가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많은 사람들이 기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 검사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는요. 레드 팀은 그 부분은 이제 소위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사들도 기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았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는 레드팀 아까 박규택 의원인데 레드팀은 보통 통상적인 개념은 어떠한 A라는 주장이 있고 그 A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보통 레드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드팀은 검찰에서 레드팀까지 운영하는 걸 국민들이 처음 아셨을 텐데 야당의 논리, 언론의 논리에 대한 논리를 축적하는 차원이지 기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레드팀은 아니었죠. 제가 저희 수사팀에게 말했던 내용이 오늘 가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혹시 오늘 들어오는 레드팀의 의견이 이거는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검장님, 그러니까 레드팀은 결국은 기소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중간에 질의에 개입해가지고 질의의 개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입이죠. 뭐. 이거는 잠깐만 줄여도 벌써 끝나요. 예. 자, 자,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앙지검장님, 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안 했다 이렇게 확인하신 부분이 오전에 그 우리 국감 관련된 가장 주된 내용으로 언론에 막 보도가 됐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경험상 이게 영장 청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 사건에서는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님 그리고 수원지검장님한테 간단한 몇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제 질문 시간 중에서 한 3분 정도를 할애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어저께 불기소한 그 내용 중에서 꼭 이 자리에서 좀 요약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3분 정도의 시간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국감에 지금 서울공검장님, 또 우리 수원공검장님과 다른 검찰 관계자분들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님께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법무부 국감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정자동에 그 이재명 호텔이라고 하는 멋진 호텔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인지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이 이재명 호텔, 이 처음에 개발을 할 때에 성남시 소유 땅에 대해서 그 개발업체하고 성남시하고 대부 계약을 했는데요. 통상 5% 정도가 적정한데 1.5%로 정하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 관계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주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있었고 2023년 6월, 작년 6월에 업체 또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수사 중인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고발이 돼 있어서 예, 피고발인으로 되어 예.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수원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체인 코나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들이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관련된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괜히 의혹을 제기했다가 또 엄한 분 돌아가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 다음 제가 감사원 국감 때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방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했다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금년 6월 달에 측근을 소환 조사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또 측근이죠. 이 지금 측근을 소환해서 조사하신 건 맞습니까? 태평화교류협회 말씀하시는 건지 경기도 보조금 사건 말씀하시는 건지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방 보조금 4억여 원 횡령했고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김한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수사 중에 있으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11월 달에 그중에 2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칫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 또 검찰총장과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공세 때문에 자칫 다른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게 제일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가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중앙지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오전에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브리핑이 거짓 브리핑이라는 기사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브리핑 당시에 압수수색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2020년, 2021년 당시 수사팀 상황을 설명하면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이제 있었던 것 뿐이고요. 거짓으로 브리핑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같은 부서에서 코바나 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피의자가 또 2명이 동일한 관계로 영장 범죄 사실이 2명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한 번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약간 오독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저희가 금방 확인하면 나올 얘기를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당시 수사팀도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수사팀의 판단이라서 제가 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증거 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주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실시했고 기존의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황이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창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청구하지 못한 영장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더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드리질 못했는데 여하튼 제가 정무 판단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수사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를 했고 그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저 역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고 그 의문들에 대해서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무슨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번 저희 결정문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